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은 지금 위험한 대통령과 위험할 수 있는 부통령이 이끄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최종 확정을 발표할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를 주도할 폭력적 백인 우월 조직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시위에 대해 시위를 훔쳐가지 말라고 트윗했고 워싱턴 DC 시장은 내일 다운타운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초의 한인 연방검사가 어제 사임했습니다. 조지아주 박병진 검사로 그의 사임이 대통령과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의 전화통화와 관련이 있는지가 이슈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미국의 중장기 미래를 결정할 상원 결선 투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병원 약사가 백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그 약사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미국에서 이혼과 결혼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10살 소녀가 매니큐어 회사 오너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먼저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위험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조 바이든이 당선자가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가 46대 대통령으로 재선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부통령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하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 일주일 전과 어제 그제의 입장 표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는 지금 하원 공화당 의원의 140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상원에서도 10명이 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내일 있을 이제 정확하게 인증을 하는 거죠. 46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누구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대,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제 내일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바레인 이런 곳으로 떠나겠다는 일정이 나왔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일정을 취소를 했고 지금으로서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러날 것은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물러난 뒤에 그 힘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죠.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보니까는 펜스 부통령이 내일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과연 헌법을 따르느냐, 자신의 보스를 따르느냐, 자신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그게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알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조지아주에 한 사람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데이비 펄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현재의 공화당의 상원 의원에게는 이름도 잘못 부르더군요. 캐런이라고 부르던데 켈리죠. 켈리 러플러를 소개를 하면서 역시 우리와 같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같은 길을 가길 바란다. 만일 그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 물론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나오고 나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어제도 계속 압박하면서 방법을 찾아라. 내일 그 부통령이 할 수 있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약간 적으니까는요. 그 퍼센티지가 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보면 반. 대체로 30%에서 50% 정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보다도 더 많은 가짜 음모를 생산하는 곳이 게이트웨이 펀딧이라는 곳입니다. 웹사이트예요. 게이트웨이 펀딧을 많은 정상적으로 이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기자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크 뉴스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데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그런 곳에서 더 부풀려지고 하니까 근거를 삼아서 대통령의 입에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을 위해서 연설을 할 때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그 밖에 여러 변호인들이 계속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증거를 위주로 하는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선거를 관리를 하고 개표 과정을 지켜본 공무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거나 유명세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뭐 별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유명해지는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웹사이트가 되거나 뉴스맥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처럼 감히 팍스의 그 힘을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팍스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나, 그래서 이 같은 매체라고 말하기도 좀 뭐예요. 그런 곳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주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내일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어쩌면 지고 나면은 이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투표용지에서 공화당이 이긴 것은 이겼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30%에서 50%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지아주의 그 총무처 장관과 전화통화한 것에서 11,780표를 찾아내라. f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어떻게 해봐라 하는 거잖아요. 선거의 책임자니까. 그러한 말이 나왔어도 그것을 또 실제로 이 테이프 자체가 편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데서는 편집된 것 아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매체에서 65분 길이를 그대로 그 보이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으로 녹음했다. 불법 아니거든요.
조지아주의 총무처의 그 규정 자체가 대통령과 통화하고 할 때 녹음을 해야지 되고, 그러나 그 녹음이 별 문제가 없으면,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sealed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65분 정도 되는 길이면은 회유도 하고, 저도 65분을 2번 들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한번 듣고 어제 다시 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달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협박처럼 들리는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제 부통령에게 뭔가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그 매체에서는 이 내일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원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 표현이 적절한 것 같더군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사회자에게 마치 그 연방 대법원 근데 대법원장처럼, 이거 다 원래 선거인단의 표를 사회자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투를 이렇게 받고, 그 사회자가 섹션별로 다르겠죠. 뭐 최고 작품상을 발표를 하는 사람, 사회자라기보다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최고 배우를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받고 그 봉투를 제대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는 것인데, 봉투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작품을 바꾸고 수상자를 바꾸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대로는 아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뭔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위험 같은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우드 보이즈를 포함해서 많은 그 폭력 단체에게도 워싱턴 DC에 와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시위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같은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충돌이 있을 때 대통령의 파워 중에서 가장 큰 파워는 미국 대통령의 파워, 군사력을 쓸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대통령은 그 군사력을 함부로 쓰지 않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고 양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지하지 않는 측의 군사력을 써서, 지난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 쓰려고 하다가 못 썼죠. 국방장관도 반대하고 해서, 그래서 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고요. 해서 그렇게 군사력을 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어제 10명의 공화당, 민주당 살아있는 모든 국방장관들이 국방부에 대통령의 그 같은 요구가 만약에 있을 때는, 참 이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서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잘 지적을 해주는데, 어제 그 10명의 그 국방장관이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국방부가 군사력을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식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불법이고 위험하고 위헌이고 미국을 완전히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것에 동조를 했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복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주도를 딕 체니 전 부통령이면서 8년 동안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했잖아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됐는지 위험한 상황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의견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딸 가진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큰딸이 지금 린 체니가 공화당의 서열 3위죠. 컨퍼런스 체어라고 해서 와이오밍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그 딸의 정치적인 어떤 것에 해를 준다던가, 아무튼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딕 체니 전 부통령이 가만히 있었는데 12월 26일
입니다. 컬럼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시어스의 컬럼을 읽고 안 되겠다. 다른 전직 국방장관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설득을 해야지 되겠다. 그 설득 과정도 힘들었더군요. 10명을 다 모으는 게 쉬웠던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했는데 이 컬럼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내일 있을 그 같은 시위라든가 그 밖에 뭐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이 얘기를 했었던 뭐 쿠데타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무슨 뭐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을 감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은 그런 칼럼을 쓴 겁니다.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작게 쓰기 시작해서 시위하는데 시위대들이 충돌해 하는데 그 군사력을 쓸 때도 의도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한쪽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해서 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시위가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가 되게 하고 폭력 시위라는 일로 또 군사력을 더 강하게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것을 국방장관들이 경고를 했다는 건데 해서 이 딕 체니 부통령이 제일 처음에 전화를 건 사람은 로버트 게이츠. 오바마 시대에도 국방장관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시 시절에도 국방장관을 했고 했었던 자신이 부통령을 할 때 로버트 게이츠에게 전화를 했더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오케이 쉽게 했답니다. 그다음에 역시 뒤에 오바마의 국방장관이었던 애쉬턴 카터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에 실린요. 초안은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국방장관들이 쓴 게 아닙니다. 그 엘리엇 코헨이라는 사람과 에릭 에델만이라는 한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띵크탱크 그 센터 포 그러니까 전략 예산 연구소에 있는 두 사람이 초안을 썼습니다. 초안을 쓰고 나서 그 뒤에 빌 클린턴 시절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가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국방장관이 들어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이라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시니어 군인들 이런 경우 같으면 조금 괜찮은데 지금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졌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방장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을 했었던 제임스 마티스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굉장히 망설였답니다. 딕 체니 전 국방장관이 설득하기 힘들었답니다. 제임스 마티스는 이 10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장군, 아주 높은 별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유니버설한 어떤 코드, 군법 같은 것이 있답니다. 장군으로서의 군사법 코드가 유니폼 코드 오브 밀리터리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나 이미 제임스 마티스는 6월 달에 잡지 애틀란틱을 통해서 내 평생 저렇게 국민을 화합하려는 척조차도 프리텐드조차도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헌법을 저렇게 마구 망가뜨리고 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 설득을 하니까 됐고 마크 에스퍼는 나 거기에 가담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본인에 관한 보복이 아니라요. 본인은 물론 해고됐지만 지금도 국방부에는 본인과 뜻을 같이 했었던 계급이 본인보다는 아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해고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거의 숙청 비슷하게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사람, 국방부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많이 그 안에 심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복당하는 것이 나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마크 에스퍼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설득을 해서 딕 체니가 설득을 해서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설마 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어떤 형태로든 남은 며칠 동안에 쓰려고 할 때 그거를 동조를 하겠어?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라도 군사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 10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이 판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은퇴한 육군 대령 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경험이 없고 국방부의 경험도 없고 뭐 계급이 그다지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장관 대행을. 그리고 이제 특히 윌리엄 코헨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장관을 했는데 12월 31일에 USS 그 노미츠 그 항공모함이 그 페르시안만에서 귀국 명령을 했다가 이란을 조금 회유해 보려고 그랬다가 1월 3일에 다시 거기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야, 내부에서도 군사력을 쓰고 이란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시나리오가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지금 과거에 국방장관을 해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내부의 문제. 이미 12월 28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에서 협조하지 않는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지 않다, 국방장관 대행은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회의도 취소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방장관들은 미국의 10명의 국방장관 가운데서 군 출신은 지금까지는 제임스 마티스밖에 없었어요. 전부 민간으로 넣잖아요. 여러 가지 균형을 위해서. 그런데 민간 출신의 이 국방장관들이 군인들은 오히려 믿는답니다. 시니어 군인들은 믿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심어놓은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믿기 힘들다는 거죠. 브리핑도 안 해주고 하는 것이 민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국방장관 10명이 공화당 아래서 국방장관이었던 민주당 아래서 국방장관이었던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정치적인 시각도 다르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윌리엄 코헨이 그 이코노미스트에 얘기하기를 우리 10명의 국방장관들은 모두 경험이 있고 성숙하고 사력 있고 원로 지도자급이다. 이 대통령의 행위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남은 얼마 동안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공통 의견에 따라서 이 같은 경고성인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이요. 전 국방장관이 지금의 이 사태를 어디에 비교하냐면, 내가 미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방장관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정치계를 쭉 봤는데 어디에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냐면 최고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이었는데 이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이번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졌기 때문에. 이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리처드 닉슨이 하도 편집증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핵무기, 핵단추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지시를 할 때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에게 먼저 알려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과 같은 경고를 지금의 국방부의 10명의 민주공화를 가릴 것 없는 국방장관들이 했다는 겁니다. 성명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한 그 성명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은 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탈선한 열차라고 표현을 하면서 탈선한 열차이기도 하고 미친 킹 리어가 총을 막 쏘는 무기를 쓰는 그런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일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먼저 보고 오늘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던데 저는 이 케이스는 그 당시에 이제 박병진 씨, 지금은 이제 병제이, BJ 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었을 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박병진 당시의 하원 의원에 대한 인상이 제가 굉장히 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코리안 아메리칸 최초의 연방 검사로 지명을 하고 상원 인준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이 검사 자리를 내놨거든요. 이게 또 지금 조지아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조지아주로 세계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네요. 보통 이제 애틀란타 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지아주 북부.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귀넷 카운티가 속한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2017년이었습니다. 이분이 3선을 했었죠.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으로서 하원 의원을. 그랬기 때문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 연방 검사로 지명을 하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떠오르는 공화당의 스타였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그걸 부풀려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랬었습니다. 이제 BJ 박이라고 통하면서 했는데 어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나는 최선을 그동안 다했고 또 내가 이렇게 연방 검사로 일하게 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감사한다고 했고 또 제프 세션스 당시였으니까요.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나 아니면 또 윌리엄 바도 가고 제프 세션스도 가고 다 갔네요.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이 연방 검사를 전부 총괄하는 검찰총장과 같은 연방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예의 바르게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게 저는 애틀란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터킹 포인트 메모라고 이 터킹 포인트 메모는 좀 진보 성향이긴 하지만 연예, 가십 이런 것 아니면 정치까지 새로운 뉴스를 많이 터트리는 그런 매체죠.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들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까지는 머물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나면은 연방 검사들을 바꾸고 이제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1월 20일까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과 65분 동안 토요일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버 트럼프 미국 검사가 거기에 있다. 풀튼 카운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계 여러 가지 투표 개표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선거가 많다 하는 사실과 다른 증거가 없는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네버 트럼프 미국 검사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버 트럼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이지만 그게 바로 이 BJ 박을 얘기를 한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야? 그 전에 볼성 선압 찍기 전에 본인이 사임을 한 것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직 취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요,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드물고 연방 검사에도 드물고 이 BJ 박이라는 사람들이 케이스도 아주 잘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쪽 지역의 부정부패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애틀란타 시에 특히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시 관계자 4명을 기소하고 재정 담당관 또 정치 컨설턴트 그런 것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연방 대배심이 기소한 짐 백 이 케이스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맞는 것 같고요. 보험 커미셔너요. 조지아주에 $200만 착복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맡고 있던
아주 그 유능하고 떠오르는 스타 검사가 갑자기 이메일로 사임을 하니까 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네버 트럼프 그 검사가 이 검사라는 말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박병진 그 당시에 그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 인터뷰를 할 때 느낀 인상은 굉장히 진지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변호사였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살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이민을 왔더군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마 그 대통령과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과의 전화통화는 여기서 끝나는 뉴스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봐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선거 유세에서 그 켈리 로플럼만 나왔고요. 데이비드 폴듀 현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은 격리 중이라서 나오지 못했는데, 뭐 투표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조지아주 투표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에요. 선거 날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300만 표 이상 조지아주 역사상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를 한 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 기록을 깨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오늘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 본인이 치른 선거나 이번에 상원 결선이나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공화당입니다. 거의 공화당이기 때문에 주지사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켈리 로플럼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너무너무 I love her 하면서 조지아주에서 큐아난을 나는 신봉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당선된 그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무대에 올려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알 수 있을지 모를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300만 표가 다 오늘 개표될 수 있느냐도 모르겠고, 예측은 해볼 수 있겠으나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늘 누가 당선됐는지, 그야말로 현직 공화당 두 의원이 다 재선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선거 가운데서 하나만 민주당 쪽으로 갈지, 아니면 둘 다 민주당 쪽으로 와서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제는 참 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서 선거 유세를 했고, 바이든 당선자도 유세를 했고, 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유세를 했는데, 바이든 당선자는 얘기한 게 딱 한마디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계속 징징거리지 말고, 그 와이닝 하지 말고, 좀 일이나 제대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면 좋겠다, 가만히 있거나, 우리가 만약에 두 석을 다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 도전자가 가지고 오면은 지금 공화당 그 상원 미치 매코넬이 막아서 성공하지 못했던 $2,000 경기부양책을 금방 실현을 하겠다. 다수당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실현할 수 있잖아요. 과반수 표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선거는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다른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7만 8천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1월 3일까지의 지난주 한 주일 동안 18,4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31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사망자가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12월 말에는 미국 인구 1,000명당 1명이 숨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인구 930명당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이 정도의 위험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뭐 일주일 사이에 16.7%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죠. 할러데이 때 사람들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주 굉장히 심각하고요. 경제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 이제 또 하나 그 달라진 그 추세가 이혼도 줄어들었고요. 결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새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혼도 결혼도 줄어들었는데 이 볼링 그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공립대학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뭐 여러 주를 조사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샘플이 많아서 플로리다주를 예를 들었는데 결혼을 그 3월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부터 9월까지 1년 전에 비해서 33%가 줄어들었답니다. 이혼도 28%가 줄어들었답니다. 애리조나, 뉴햄프셔, 미주리, 오레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요. 뭐 결혼이야 당연히 결혼식장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지만 여름쯤에 되면은 다 늘어났거든요. 아니 오픈을 한 곳이 많은데 결혼식장 같은 데는 그래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하려면 비싸잖아요, 비용이.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미루고 있고, 그리고 또 큰 결정이죠.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좀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도 조금 안정되면 그때 한번 봐. 뭐 심지어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혼과 이혼도 정상생활이 되면 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9년도 이혼율은 1000커플당 15.5커플이었는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1980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22.6이었거든요. 1000대 22.6.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또 교육을 많이 받거나 또 부자일수록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결혼이건 이혼이건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스콘신주의 병원, 유명한 병원이에요. 병원의 약사가 이 모더나의 백신을 의도적으로 파괴를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새해 2부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워낙에도 그 음모론자고 요즘에 상태가 굉장히 나빴답니다. 이혼 수속 중인데 4살과 6살짜리 딸이 2사람이 있고요. 평소에도 이혼 수속 중인 와이프에게 지금 뭐 정부가 다 전기를 끊으려고 해. 뭐 정부가 뭐 어떤 뭐를 쓰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라던가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라던가 해서 특히 이 백신에 대해서는 모더나의 이 백신 자체가 사람의 유전자를 바꾼다. 이게 제일 먼저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유전자를 백신이 바꾸지 않는다가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백신을 승인을 한 겁니다. 유전자를 바꾼다면서 유전자를 바꾸는 백신을 사람들이 맞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570도스의 백신을 2번이나 낮은 온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이거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부주의한 것인 거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조사에는 아주 잘 협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57도스는 이미 사람들에게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상 조사에 협조적이라든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밤에 근무하시는 분이래요. 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뭐 좀 경범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하고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굿뉴스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부터 있기 전에 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박병진 씨, 제가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 줄 알았는데 혹시 연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연방이 아니라요.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살짜리가요. 롱비치에 살고 있는 소녀라서 제가 더 다정하게 가깝게 다정하다기보다는 가깝게 느껴지는데 10살 소녀가요. 생일 여행을 가려고 했대요. 가족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6월 달에 어떻게 가겠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은 한 가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일 선물로 베케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니까 이 소녀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면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손톱 매니큐어를 18가지 색깔을 만들어서요. 그 18가지에 일일이 다 본인이 다 그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게 다 꼭 그 10살 소녀의 일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회사의 사장인데 회사 이름도 있어요. 제가 채널 7 ABC 방송에서 봤거든요. 킬리 블랙스턴이라는 소녀고 회사는 CCB Nails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요즘 많잖아요. 타겟 같은 데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바를 수 있는 네일이 많은데 물로 워터 베이스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또 롱비치에서는 로컬 살롱에서도 이 소녀 것을 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소녀인데 뭐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집에서 어른들이 도와줘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거 성공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요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뭐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해서 안 되면은 그거야말로 아니면 말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가 체포가 됐는데 뭐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범이라고 하니까. 워싱턴 DC에서 지난 그 12월 달에도 시위가 있고 했잖아요. 나중에 드러났는데 워싱턴의 에스베리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그 철치요.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흑인 교회인데 여기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어떤 그 뭐 기라든가 그들이 시위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훔쳤답니다. 훔쳐서 또 일부는 불태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게 드러나서 엔리크 타리오라는 이 사람이 그 지난번에 혹시 백악관에 초대돼서 간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요. 엔리크 타리오가 결국은 체포돼서 처음에는 뭐 그 교회가 흑인 교회 유적적인 그런인지 몰랐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남의 재산을 파괴한 것 이런 혐의로 체포가 돼서 보니까 뭐 총기니 뭐니 뭐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뭔가 규정에 맞지 않았는가 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걸려 있다고 하고 프라우드 보이즈는 그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분명하게 그 백인 우월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백인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퍼스트라는 게 백인 퍼스트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우파와도 함께 내일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그 행진을 그 하기 때문에요. 지난번 때도 4군데 교회가 파손됐다고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침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최근에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커피를 안 마시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앞에 전해드렸었던 미국 국방장관들의 근심을 쭉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워싱턴 DC의 시장도 내일 있을 그 대대적인 시위 때문에 워싱턴 다운타운에 사람들 나오지 말아라 하고 지금 경고 메시지 보내고 있거든요. 워싱턴 DC 주변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 훨씬 많으시겠지만 이 모든 미국이 이 정도로 위험한 사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 이런 것들 지키면서 차도 드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